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요, 벡터의 내적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쵸? 벡터의 내적. 벡터의 내적이야. 그쵸? 내적. 내적은요, CF에서요, 뭡니까? 외적이 있는데, 그쵸? 외적. 내적은 말 그대로요, 안에서 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쵸? 해석하면은, 안쪽에서 곱한다. 라는 건데, 외적은 교과과정 밖에 있죠. 그쵸? 그래서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내적은 결과적으로 벡터끼리 곱했는데요. 내적은요.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스칼라 양만 남아요. 알겠죠? 크기만 남는다. 크기만 남고 스칼라 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외적은요. 교과과정 밖에 있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쵸? 문제 풀 때 필요한 경우는 뭐 안 써도 되는데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어서 외적은요 결국에는요 외적해주면 결국엔 벡터예요. 매우 큰 차이죠. 그쵸? 내적하면 스칼라고 외적하면 벡터다. 근데 이거는 일단 보류. 그래서 벡터의 내적이 외적이건 곱한다는 개념은 들어가지만 벡터의 이거 곱셈이 스칼라 곱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곱셈을 생각하면 안 돼. 알겠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곱셈들은 이런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직선상에서 같은 방향끼리 곱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호가 플러스로 돼가지고 나간다. 그쵸? 그러니까 이 수직선상에서는요 굳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칼라 곱으로서 충분히 방향을 정할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 왜냐하면 이쪽 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다. 하나의 방향이 있다면은요 그거의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방향이 반대가 되겠고 요 정도까지는 표현이 가능했었는데 근데 이제 벡터는 어떻게 돼요? 평면 벡터건 공간 벡터건 간에 이제 어떻게 고유의 방향성을 갖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1차원 세계에서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차원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곱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그쵸? 덧셈 뺄셈까지는 우리가 배웠고 실수도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곱해줄까? 라고 하는데 일단은 동일한 차원으로요. 자, 내적이다. 동일한 차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차원을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두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 A, 벡터 B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내적의 정의다. 이걸 선생님이요 A라고 하고요 B라고 해서 이걸 벡터 A, 이걸 벡터 B 라고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그쵸? 부른 다음에 자, 내적은요 다음과 같아요. 벡터 A하고 벡터 B 내적은 덧해서요 이 점을 되게 좀 굵게 찍어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3 곱하기 5의 이 점이 아니 알겠냐? 굵게 찍어야 돼. 다른 기호야. 아예 다른 기호야. 알겠죠? 자, 벡터 AB의 내적은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요. 일단 차원을 일치시킵니다. 차원을 어떻게 해요? 예.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요 이각을 세타라고 할까요? 둘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돼요? 차원 일치를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 나중에 공간 가서도 배우겠지만 내리 찍어 몇 도로요? 90도로 내리 찍는 거 알겠죠? 하나의 벡터를 다른 벡터를 향해서 90도로 내리 찍는다. 알겠죠? 찍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요 선분의 크기 요 길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물결 모양이에요. 얘는요 이 길이 코사인 세타잖아. 즉 절대값 벡터 A 곱하기 얼마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쵸? 됐죠? 다음 원래 있던 요 길이는 뭐 뻔하죠. 그쵸? 이게 벡터 B의 크기잖아요. 그쵸? 요 빨간색 길이요. 벡터 B의 크기는요 절대값 벡터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이제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1차원에서 우리가 곱을 실행할 수가 있죠? 같은 방향으로 이 크기와 이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내적이. 알겠냐? 따라서 곱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 곱해주면은요 요런 거 요런 곱하는 거니까 벡터 A 코사인 세타 곱하기 벡터 B니까 크기 코사인 끼인각이라고 하는 내적의 정의가 등장이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하나 더. 보이셈 얘를 내리 찍으면 똑같아. 그죠? 아니 굳이 요 놈만 이렇게 차원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잖아. 어떻게 해요? 요 놈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요 놈 가지고도 내리 찍으면 저쪽으로 샥 직각으로 얘를 내리 찍을 수도 있죠. 그쵸? 왜요? 이쪽 차원을 일치시킬 수도 있잖아. 그쵸? 내리 찍는 순간에 요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 크기는요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이 크기가 얼마라고? 절대값 벡터 B 곱하기 얼마다? 코사인 세타야. 그죠? 저 크기 알았고 그러면요 원래 있던 이 크기는요 벡터 A의 크기니까 어떻게 돼? 절대값 벡터 A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제는 동일한 선상의 크기들을 알게 됐으니까 요 크기와 요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방향이니까 어떻게 그냥 곱하면 되겠죠? 요놈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B, 코사인 세타는 정의를 얻게 된다. 알겠죠? 이게 정의에 따른 벡터의 내적입니다. 결국에는 두 벡터의 내적은 같은 동일한 1차원으로 일치시킨 다음에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일치시키는 방법이 얘를 갖다 내리 찍던 나중엔 정사형이라고 배워. 알겠냐? 내리 찍어서 같은 동일한 1차원 선상에서요 크기들을 곱해준 것이 크기값들을 곱해준 것이 바로 뭐다? 두 벡터의 내적이다. 내적. 알겠냐? 됐어. 이게 정의야. 그렇구나. 그래서 내적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적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요거는 일단 이 증명은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QR로 담아줄게. 따로 또 동영상천에 담아줄게요. 그렇죠? 또 다른 정의는 뭐냐면 이거야. 뭐냐면은 벡터 A에 이게 위치 벡터의 원점이라고 했을 때요. 요놈과 요놈의 좌표 즉 벡터 A와 벡터 B의 성분들을 안다면 벡터 A의 성분이요. 즉 A점이 좌표이기도 해요. 그렇죠? 선생님이 x1, y1이라고 하고 벡터 B의 성분을요. x2, y2라고 할게. 나중에 공간 벡터가 되면요. 재단 Z2에서 Z좌표로 늘어나면 되는 거 알겠냐? 상관 전혀 없어. 하여튼 평면 벡터일 때까지만 설명해주면 자 이러한 성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즉 시점을 다 원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로 바꿔놓고 A점과 B점의 좌표가 곧 뭐다? 좌표가 곧 성분이니까. 그렇죠? 성분이니까 벡터의 성분들을 알고 있으면은 내적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X좌표끼리의 곱 Y좌표끼리의 곱을 더해준 것이 내적이다. 알겠어요? 만약에 공간좌표에서요, 나중에 공간좌표 가서 하겠지만, 공간 벡터에서도 재단 Z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단 곱하기 Z2까지 더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 알겠냐? 써줄 거야, 이렇게 더하기 위해서요. 아니, 공간 가면은요, 이것만 추가시키면 되는 거지. 이 부분만. 재단 Z2. 지워버리고, 이거 궁금해야 되잖아. Y. 예전에는,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요. 그 놈을 쓰게 되면은, 비교적 쉽게 증명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코사인 제2법칙이 교과장에 빠져서요. 빠져 있어서 나중에 따로 코사인 제2법칙 또는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이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그거는 별도로. 하여튼 일단 나중에 증명하고 또 심화 이야기는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동의해 줘. 어떻게? 내적은 이렇게 정의된단다. 그 다음에 내적의 성분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성분끼리의 곱의 합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왜 배우는 거예요? 내적 왜 배우죠? 네, 가장 중요한 내용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봐요. 두 내적이 있는데 이것이 같아야 되잖아. 그쵸? 그죠? 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누가 같다는 얘기야? 요놈이 같다는 얘기거든. 그지? 내적 구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내적 구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정의에 의한 방법. 눈으로 보이잖아. 그쵸? 눈으로 봐서 정의에 의한 방법과 뭐예요? 성분, 각각의 위치 벡터의 성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분끼리 곱의 합으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알겠냐? 그래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안다면은요, 여기 있던 각각의 성분들을 알고 있다면, 잘 들어라. 성분들을 알고 있다면 내적과 구할 수 있죠? 곱해서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됐냐? 내적과 구할 수 있고요. 요 크기 구할 수 있죠? 아니, 원점과 이점까지 이르는 거리잖아요. 이 크기 구할 수 있죠? 원점과 이점까지는 거리죠. 따라서 누구에 관한 정보를요? 코사인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냐? 선생님이 얘기했지? 벡터의 핵심 어디 있다고요? 방향에 있고, 방향은 뭐로 표현된다고? 각으로 표현된다고. 따라서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적값을 성분만 안다면, 좌표 안다면 어떻게 해요? 내적값을 구할 수 있고, 각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 그 결과 두 벡터가 이루는 방향, 즉 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가 핵심이라고. 됐습니까?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내적 관련돼서요,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내적의 정의인데요. 정의인데 이거는 정의 그대로고, 이거는 나중에 프루프 나중에 증명하도록 하고요. 별도로. 그쵸? 길어지니까. 이건 나중에 증명하도록 하고, 심화이와 더불어서 증명할 게 있고요. 자, 요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얘기해 줄게.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요. 코사인 세타가 어떠한 결과값을 갖냐 이거죠. 그쵸? 봤더니요.
자, 내적은 다음과 같아. 이 코사인 세타가 크기잖아. 늘 0보다 커나 같지. 얘도 늘 0보다 커나 같지. 근데 0벡터가 되면은요, 방향성도 상실해버리고요. 또 뭐예요? 하여튼 재미가 없죠, 그쵸? 0벡터면 방향성도 상실해버리고, 크기도 0이고, 그쵸? 일단은 0벡터가 아닌 상태에서 논의해보자고. 벡터 A가 0벡터가 아니야. 근데 이런 상태인데, 결국에 내적은 이거거든. 얘도 늘 0보다 크겠죠, 이제, 그쵸? 얘도 늘 0보다 클 거야, 알겠냐? 0보다 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코사인 세타이에서 내적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치? 그래요. 따라서, 두 내적이 있습니다. 내적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코사인 세타가 양수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요. 양수인데요, 우리 세타를요, 지금 보려고 하는 게 0도부터 파이까지만 보도록 하자고. 왜? 어차피 더 돌아가 봤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각이나 그치? 됐어요. 이각이나 그치? 따라서 일단 예각으로 항상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하여튼 0부터 파이 라디안까지만 봐준다고 했을 때에 요랬다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양수란 얘기고, 따라서 세타가 몇 사분면? 1사분면. 그쵸? 1사분면. 따라서 세타는 예각이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두 벡터의 내적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으로 곱해지고 있다 이거지. 그치? 내리 찍어서 동일한 1차원 상에 만들었을 때 같은 방향에서 곱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쵸? 자, 내적 값이요. 음수란 얘기는 뭐죠? 음수란 얘기는요. 크기 양수인데 내적이 음수란 얘기는요. 세타는 무슨 각? 둔각이다 이렇게. 둔각. 그쵸? 90도를 넘어섰다 이거예요. 이거 잠깐만 그려볼까요? 이거 그리면 다음 같아요. 상태는 이런 상태죠. 벡터 A가 있고요. 벡터 B가 이제 이렇게 둔각. 이런 상태예요. 그쵸? 이 벡터 A, 벡터 B. 따라서 내리 찍을 때 어디다 찍혀요? 이게 연장선상에서요.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놈이 여기가 세타면은 둔각이죠? 둔각이 어떻게 찍혀요? 요렇게 찍힌다고. 요 크기 얼마예요? 요 크기는요.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로 찍히는데 지금 세타가 둔각인 상태니까 얘 당연히 이 값이 지금 이미 음수 알겠냐? 이미 이게 음수라고. 얘가 둔각인 상태에서 얘는 이미 음수야. 그리고 이제 동일한 1차원상에서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거든. 요건 당연히 절대값 벡터 A죠. 크기가. 그쵸? 얘랑 곱해주면 여전히 벡터의 내적은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맞는데 이게 음수라고. 왜 그래? 요거는 양수였죠. 요게 지금 요놈과 지금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세타가 지금 세타가 둔각이잖아. 이게 알아서 음수가 돼. 알겠냐? 고민할 거 없어. 따라서 결과적으로 요거 곱해줬는데 양수 요놈만 음수. 알겠냐? 따라서 결과 음수로 나온다 이거죠. 중1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차원 상에서요. 서로 다른 방향에 있는 놈을 곱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잖아. 스칼라 값이. 맞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다 상실해버리고 크기 여전히 크기. 알겠습니까? 크기다. 근데 세타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두 벡터가 예각일 때는 어떻게 예각일 때는 당연히 얘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내적 값이 양수로 나오는 것 뿐이고, 요게 90도와 180도 사이에 이게 둔각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놈이요 마이너스 음수 값을 갖기 때문에 양수 음수 내적 값은 음수로 나타나는 것 뿐이고. 됐어요? 이해 갔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설명합니다. 두 벡터의 내적이 0일 때예요. 그쵸? 0일 때. 0벡터가 아니에요. 0이 될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적이 0이란 얘기는 누가 0이란 얘기야? 이 코사인 세타 값이 0이란 얘기죠. 그쵸? 코사인 세타 언제 0 되죠? 세타가 몇 도? 90도일 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적이 0이란 얘기는 두 벡터가 뭐하고 있다? 수직이다라는 거다. 알겠어요? 수직이라는 거야. 요 놈과 이제 앞으로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수직입니다. 직선이면 평면이면 상관이 없어. 수직 조건은 이거 하나로 딱 기억하세요. 내적이 얼마다? 0이다.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 0벡터가 아니야. 근데 내적이 0 나왔대. 라는 얘기는요. 두 벡터 어떻게? 항상 수직 상태라고. 크기도 관심이 없어요. 잠깐 그림으로 익혀볼까? 여러분 이 기하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를 공부하면서 자꾸 그림 그려봐야 되겠냐? 기하와 벡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요. 이게 공허해져요. 그쵸?
자, 벡터 A하고 벡터 B가요, 어떻게 지금 수직 상태니까 여기 걸치겠네요. 그죠? 여기. 그죠? 여기. 됐어요. 그래서요, 벡터 B는요, 만약에 시점을 여기 일치시킨다고 한다면요, 이놈이든, 저놈이든, 아래로 한없이 많이 나가서 저 밑에 있던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내리 찍으면 여기거든. 내리 찍으면 여기고, 내리 찍으면 여기니까, 그쵸? 내리 찍어봤자 어떻게 돼요? 예, 이게 90도이기 때문에요, 이 길이 코사인 90도 해봤자 0이거든, 알겠냐? 어디에 찍혀요? 이 점에 찍히거든. 0 곱하기 뭘 해봤자 0이죠, 그쵸? 이해 갔어? 따라서요, 어떻게 돼요? 내적 0이란 얘기는 벡터 A 하나 잡아놓고 벡터 B가 어디 있든 간에 하여튼 이 직선상에 있다 이거지. 평면 벡터일 때. 알겠어요? 이해 갔어? 다음에요. 이건 또 나중에 공간상에서 얘기해. 공간상도 어차피 하는 김에요. 봐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벡터 A와 bek터 B의 내적이 수직이라니 뭔 소리냐면요. 이제 이런 벡터도 되지만 이런 벡터도 수직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벡터도 수직이고. 이 선상 다 수직이야. 이 선상 다 수직. 뒤로도 수직. 맞아요? 따라서 요 벡터가 수직으로 꽂혀 있는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벡터든 간에 다 수직인 거 알겠어요? 잘 이해 안 돼? 안 되면 패스. 알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평면 벡터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벡터와 수직선상에 있는 시점 여기로 잡을까요? 상관없이 시점은 같이 잡자. 여기 O라고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거건 저거건 뭐건 얘건 저건 어떤 벡터든 간에 뭉창 다 뭐다? 예. 뭐예요? 두 내적은 항상 0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 내리 찍으면 여기 가서 0 곱하기 뭐시게 해봤자 0이니까. 이런 벡터 예를 들어볼까? 내리 찍으면 여기 찍히겠죠? 0 곱하기 뭐시게 해서 0이니까. 알겠어요?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의 요놈이 뭐 이거 식으로 봐도 그렇고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 이해 갔죠? 패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요.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값이요.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인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플러스로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벡터 A와 벡터 B가 방향이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세타가 이 코사인 세타 값이 1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언제 1 되는 거예요? 언제 1 되죠? 코사인에서 언제 1 돼? 세타가 0일 때 알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냥 크게 곱으로 끝났다는 얘기는요. 같은 방향에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이해 갔죠? 만약에 마이너스 크기라는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요. 세타가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두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 상태가 되면요. 이 상태가 되면은 벡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곱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알겠냐? 이 상태만큼은 왜요? 어차피 같은 방향, 반대 방향에서요. 수직선상에도 곱하고 있는 거거든. 수직선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만약에 뭐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어떻게? 이제 2하고 마이너스 2 할까요? 2하고 마이너스 2를 2하고 마이너스를 곱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벡터 같은 거 신경 안 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요놈의 크기가 2고 요놈의 크기가 2인데 방향이 반대라면요. 그냥 크기 곱해서 마이너스. 이해 갔죠? 왜? 이미 같은 동일한 차원상에 있다는 얘기야. 그쵸? 세타가 0이거나 세타가 180도라는 얘기는 알겠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벡터의 각에 관련된 이야기. 자, 핵심 다시 한번 내적 정리요. 내적은 정의가 차원을 서로 다른 차원에 있던 놈들을요 1차원상으로 일치시키는 거야. 내리 찍어서 정사형시켜서 일치시킨다. 그 정의를 한번 구해봤더니 결국엔 어떻게 해요? 크기 코사인 끼인각이다. 알겠어요? 뭐라고? 크기 코사인 끼인각이다. 다음에 우리가 위치 벡터의 성분들을 알고 있다면요. 벡터의 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성분끼리의 곱의 합으로서 내적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요거에 대한 증명은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고 증명해 주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성분을 알고 있다면 즉 뭐예요? 위치 벡터의 종점들의 좌표를 알고 있다. 성분을 알고 있다면요. 내적도 구할 수 있고 크기도 구할 수 있고 어렵죠. 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관한 코사인 세타 값에 관한 정보를 내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가 핵심. 그래서요. 내적 값이 양수냐 음수냐 또는 0이냐 0 별표 3개 또는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방향성이요. 없죠. 관여가 안 됐다. 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겠고 특히 여기 있던 내적이 0인 조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지. 그치?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벡터의 내적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됐어요?
그림 하나만 그려주고 끝낼게. 그림 하나만. 잠깐만 봐봐. 어차피 연습 좀 해야 돼. 왜냐면 저게 머릿속에 있으면 곤란하거든. 곤란해요. 성질가서 하나 할 텐데요. 뭐 이렇게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한번 해보자. 벡터 A의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루트 2예요. 하나만 해볼게요. 왜냐면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요. 그냥 그림은 상관없이 그냥 문제 풀기도 바쁘거든. 자, 내적값이요. 내적값이 내적을 선생님이 아니다. 이렇게 할까? 크기가 좋아요. 2고요. 그 다음에 내적값을요. 이건 크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요거의 내적값이 2다. 그쵸? 내적 2.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벡터비의 크기를 줄게요. 벡터비의 크기는요. 얼마로 할까요? 루트 잘 모르겠다. 그냥 문제 막 내는 거니까. 그쵸?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게 기본적인 문제로 나오게 될 텐데. 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돼요? 내적 크기 알고요. 코사인 끼 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 이 상태 하면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림. 자, 그림은 다음 같아. 선생님이 벡터 A를요. 그냥 대충 잡아요. 어차피. 좌표는 나중에 부여해도 되고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저 상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좌표 한번 잡아볼까? 평면 벡터? 좌표 잡아서 가장 간단하게요. 벡터 A 크기가 2니까 이렇게 해서요. 루트 2네. 그쵸? 하나 잡을 수 있죠?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알겠냐? 내 맘대로. 이게 지금 얼마야? 크기가 루트 2고요. 루트 2, 0 해도 벡터 A 불만 없잖아. 하나 잡는 거야. 그쵸? 선생님 루트 2짜리 위치 벡터 할 때 여기 반지를 루트 2 원위에 있는 것들은 다 돼야 알겠냐? 할 때 잡아놓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적에 관한 정보죠. 내적이 2래. 야! 내적이 2래. 왜냐면 얘보다 지금 내적 시켰을 때 더 커졌잖아. 그쵸? 도대체 루트에다가 뭘 곱해야지만 2가 될까요? 야! 루트에다가 뭘 곱해야지만 2가 될까? 당연히 루트 2 곱해야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가? 아니, 이거의 크기는 지금 루트 2지? 그러니까요, 이 벡터 B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요 새끼 코사인 세타로 내리 찍은 게 어디 위치한다는 거야? 정확히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너무 어려운가, 처음부터? 그래도 이해해야 돼. 봐요. 이게 지금 벡터 A야. 벡터 A 내가 잡았잖아. 크기가 루트 2짜리인데, 루트 2, 여기 있던 위치 벡터로 얘기하면 반지름이 루트 2 원에 있는 어떤 벡터를 잡아 상관이 없는데, 멍청이냐? 이렇게 잡게 헷갈리게, 그쵸? 뭐 이렇게 잡던, 또 이렇게 잡던, 가장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자, 그려보자고. 자, 요거 해석이 돼야 돼요. 내적 배웠으니까. 자,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이 2란 얘기는 내가 지금 벡터 A, 이런 노란색으로 할까요? 요 놈의 기준을 이렇게 잡았잖아. 그쵸? 잡았으니까, 결국에는 벡터 B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벡터 B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벡터 B를 내적시켰어요. 내적시킨 결과 2란 얘기는 결국에는요. 루트 2에다가 뭘 곱했단 얘기야? 루트 2에다 뭘 곱해야지 2가 나오지? 당연히 루트 2를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요 벡터 B를 내리 찍은 것이 어디 위치해야 돼? 여기 위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벡터 B는요. 이게 벡터 B든 상관이 없어. 이거 상관없어. 몰라. 어딘지 몰라. 하여튼 확실한 거는요. 요 수직인 요 파란색 직선상의 중점으로 가는 요러한 벡터들이 다 벡터 B인 거야. 왜? 어차피 내리 찍어서 어떻게 위치해야 돼? 벡터 A 내적 벡터 B가 2란 얘기는 벡터 A 크기가 루트 2입니다. 벡터 B를 내리 찍었을 때 요러한 값을 가져야지만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2에서 2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 가나? 이해 갔지? 이해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게 벡터 B인데, 그럼 벡터 B는 어디 있는 거예요? 크기가 루트 10이잖아. 루트 10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루트 2죠? 근데 요 크기가 루트 10인 것만 되는 거야. 알겠냐? 이 크기가 얼마야? 루트 10인 것만 되는 거라고. 루트 10, 루트 2, 직각, 피타고라스.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는 거야, 당연히? 루트 8만큼 떨어져 있어야겠죠. 다른 건 안 돼요. 왜요? 크기가 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루트 8만큼 떨어져 있는 놈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지만이 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루트 10이 될 거 아니야. 물론 이것도 되지만 평행 벡터에서요. 누구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쪽도 될 수 있어. 알겠냐? 이쪽도 가능하죠. 이쪽도 크기가 얼마입니까? 루트 10짜리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벡터 B는요, 이거거나 이거로 정해줄 수 있다고. 알겠어요? 좌표 어떻게 좌표는? 좌표는 당연히 이때 벡터 B의 성분도 알 수 있죠? 얼마입니까? 성분은요, 루트 2, 얼마다? 루트 8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지. 그치? 이해 갔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요거까지 1달러. 선생님,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볼게. 왜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저런 것들을요, 뭐, 크기를 제곱하든 뭐하든 해가지고서 문제 푸는 거 많이 풀 텐데, 그림으로 이렇게 좀 와 닿아야만 돼. 내적이 알겠냐? 기하와 벡터니까. 그쵸? 자꾸 뭘 말하는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나중에 물론 완전히 복잡해져. 막 내적이 막 3개나 꼬이고 하면 잘 그리기 힘들 때도 있어. 그 다음에 힘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내적이구나.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쵸? 벡터 A의 크기를요, 이번엔 똑같이, 이번엔 뭐, 루트 2 할까요? 그 다음에. 이번엔요, 벡터, A, B의 내적값만 봅시다. 여기까지 생각해볼게. 내적값 이번엔요, 뭐, 4 정도 4? 이렇게 할까? 4? 4? 4. 좋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하나씩 잡아봐. 위치 벡터에서요. 여기가 5야. 이번만 그리.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선생님은요, 두 가지 다 얘기해 줄게. 봐요. 5가 있는데, 먼저 잡아. 선생님이 벡터 A를요, 가장 간단히 잡으세요. 자, 이게 벡터 A라고 하자. 그 다음에요, 성분은요, 선생님이 정하면 되죠? 내가 니들도 정해도 돼, 알겠냐? 한마디로 중심 원점의 반지름이 루트인 원이 있는 점 어떤 것든 잡아도 상관없는데, 가장 간단한 걸로 잡으세요, 알겠죠? 잡아놓고. 자, 중요한 사실은, 이번엔 봐, 벡터 A, B의 내적이 4란 얘기야. 4란 얘기다, 그쵸? 따라서, 일단은 요놈아의 크기가 지금 루트 2잖아. 그지? 차원을 일치시킨 다음에, 차원을 일치시킨, 즉,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값이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 거야? 2 루트 2에 떨어져야지만이 4가 되겠죠. 그쵸? 이해 갔냐? 따라서 2 루트 2는 어떻게 해야 되게 루트 2니까 어디에 떨어졌다는 얘기야? 이거 2배. 2배. 여기가 지금 2 루트 2거든. 요 크기가 지금 2 루트 2거든. 이거의 2배. 맞아요? 이해 갔어요? 그래? 그러면 벡터 B는요, 이 새끼인지 뭔지 몰라요. 알겠어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라인, 이 수직, 이걸 종점으로 해서 여기에 걸쳐있다는 건 독해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냐? 평면 벡터니까. 나중에 공간 벡터, 공간 벡터는요, 요만큼 떨어진 요 평면상에서 있는 놈들이 다 되는 거고, 지금은 그건 집어치우고, 이 동일한 평면상에서는요, 왜? 내리 찍으면 어디 위치해야 되는 거야? 벡터 B를 내리 찍으면 어떻게? 이만큼 크기의 같은 방향에 2 루트 2의 위치에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 B는 결국에는요, 이런 놈들이 뭉찬다다 벡터 B가 될 수 있고, 야, 정보는 두 가지 주겠죠. 아까처럼 벡터 B의 크기를 줄 수도 있고요. A와 B가 있는 코사인 세타 값, 요 세타 값에 관련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 누가 결정되는 거지? 벡터 B가 결정이 되는 거지. 얘가 크기가 결정되면 이 세타 값도 구할 수 있는 거. 거꾸로 알겠냐? 이렇게 1달러. 자, 그래서요, 벡터의 정의와 그 다음에 그림 그려보는 것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